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존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 6월 17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진보당과 민주당을 해산하겠다고 하는 국민운동본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출범 소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일요일 날 오후 1시, 2시, 3시 연거푸, 나경원, 한동훈, 그 다음에 원희룡 1시간 간격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 출마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이.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사임을 하고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정광재 대변인이 JTBC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이 상당히 센 발언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최상병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이제 특검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어제 특검안이 법사위에서 전격적으로 가결이 돼서 본회의로 넘어갔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겠다. 그러면은요,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메시지에 대한 성향을 볼 때 그야말로 정부 여당에서 생각하고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산장이 위험스러운 이제 국면으로 이 선거 초반부터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덜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죠. 이분이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칼럼을 쓰고 있는데, 이재명과 한동훈의 급수라고 하는 칼럼을 썼어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심장한 메시지를 담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자세하게, 이 칼럼이 말이죠. 제가 이제 박성민 정치 포커스, 이 정규 칼럼인데, 이 정치 컨설턴트들 요즘 글 쓰는 걸 보면은요,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러니까 논평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글 쓰는 거고 말로 논평하고는 조금 뭐 같은 면도 물론 있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예. 말은 잘하는데 글이 좀 짧은 경우도 있고, 또 글은 짧지만 말은 글은 아주 좋지만 말은 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인데, 이 박성민 정치 포커스, 그 다음에 윤태군, 그 다음에 이제 몇 명들이 있죠. 예, 이 칼럼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 칼럼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요. 지금 이제 고영주 자유민주당의 대표, 요 분이 지금 이 주도가 돼서 시민단체들하고 연합을 해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해산 이 청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국민운동본부가 지금 이제 이 결성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께 자료 화면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요거, 자, 그러면 말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자료 화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고영주 지금 자유민주당의 대표가 이제 기조 연설을 하고 있어요. 출마와 관련해서.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시민단체 인사들, 각계 대표들이 이렇게 쭉 참석을 했습니다. 자, 한번 그래도 이제 일별을 하시죠. 자, 그래서 요 우연정당, 진보당과 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출범대회.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출범대회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광고 포스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요날 이제 핵심은요, 반국가우연정당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을 해산하라. 국회는 진보당 정부 좌파 의원 3명을 즉각 제명하라. 정부는 헌재 우연정당 해산 심판을 조속히 청구하라. 중앙선관위는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우연적 악법 양상, 탄핵 폭주, 민주당을 해산하라. 요런 지금 포스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인사들, 예. 자, 요런 분들의 이런 이제 사진이 있고요. 요 가운데 제가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권영의 이 안기부장이 이제 안기부장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민단체 대표들이 되겠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자, 여기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맨 우측에 있고요.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요, 예, 그러면은 우선 이제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민주당 먼저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왜 우연정당이냐? 이미 여러분께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 7, 8가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우연정당의 이유는요. 첫째로 민주당의 목적, 즉 강령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이후 민주당의 활동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례가 여러 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강은 좋다 이거예요. 정강은 멀쩡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인정해. 그러나 활동은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가 이제 몇 가지나 되느냐? 지금 이제 출범 본부에서 고영주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한 7가지 정도를 예시하고 있어요. 첫째, 민주당이 2018년도 초에 헌법 개정을 시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현행 헌법상 전문하고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고 하는 용어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법률 해석론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자유를 삭제할 경우에 그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될 수 없고 북한식으로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현행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중고고교생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 용어만을 사용하였는데 자유가 삭제된 민주주의는 곧 인민민주주의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전술하고 있다. 예,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법리상으로 볼 때 말이죠. 예,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국민주권 용어 대신에 민중주권도 아니고 아예 북한과 같은 인민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사실상 국민주권을 부정한 바 있다. 국민주권 부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부정해? 이거는 뭐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매우 중요한 단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2021년도 1월 5일경에 5.18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8조에 5.18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 이거는 이제 헌법상으로 보면 2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침해한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추미애가 당 대표할 때요. 토지 국가 국유화를 갖다 주장했어요. 자, 이거 그 당시 굉장히 세게 밀어붙였죠. 추미애가. 그리고 당내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당되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를 침해했다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지난 총선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는 우연정당인 진보당에 비례대표 의석 3석을 내주었고 진보 당원의 국회 지짐을 지원함으로써 우연정당인 진보당의 숙주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최근에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서 사법권 독립을 지배하거나 또는 권력 분립 제도를 부정하는 활동들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7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이제 권력 분립 제도, 이게 이제 입법, 행정, 사법, 권력 분립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근간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위배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과 입법 활동. 그래서 전현희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그리고 이제 민영배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경우, 시행령은 이제 행정부 권한이잖아요. 국회 통제를 받도록 했어요. 이런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요것도 요 상권 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또 최민희 같은 경우에는요, 국회가 추천한 방송위원 후보는 반드시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거, 이거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거, 이게 권력 분립 제도를 위배하는 것이고요. 사법권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이런 그 활동, 이것도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잘 아시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거 어떻게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것도 사법부 독립 이 헌법상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고요. 박찬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도 선출해야 된다. 이화영 그러니까 신진우 부장판사를 비판하면서 심판도 선출해야 돼. 그러니까 판사도 선출하자 이거죠. 이거 김명수가 그러니까 이제 법원장 인기투표제 도입한 거나 비슷해요. 그리고 조국 재판에 대한 특검, 그 다음에 이재명 재판에 대한 특검, 황운하 재판에 대한 특검을 주장한 거, 이것도 사법부 독립을 해야 하는 이런 발언들. 그리고 박지원이는요, 이재명에 대해서 1, 2심 유죄 판결이 나도 대법원에 가면
번복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성윤의 경우에는요, 영장 전담법관하고 재판부도 다수당이 지정하도록 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거. 그리고 이제 김용민은 판검사 법 왜곡죄를 형법에 신설하겠다고 한 거. 이런 것은요, 사법권의 독립과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건데, 이거는요, 북한에 있는 형법의 부당재판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심각하다. 자, 따라서 민주당은요, 이러한 이 활동으로 볼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에 위배되었다. 따라서 우연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마땅히 정부가 제소해서 헌재에 의해서 해산 명령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진보당, 왜 진보당은 해산되어야 하느냐? 요건 뭐 너무나 명백하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통진당 후예예요. 인적 구성과 정당 정략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진보당의 목적은 헌법상의 기본 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1조에서 표방하는 국민주권주의의 정식으로 위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부터 본문 전반에 걸쳐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특히 헌법 1조에서는 국민주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백히 천명하고 있는데 진보당의 경우에는요, 이 강령에서부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강령은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국가를 건설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제1조에서 민중주권 시대를 완수한다. 제2조에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제3조에서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제10조에서 세계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점이 말하자면 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반하는 이런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강령 내용 중에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가 주인되는 공산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민중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공산주의 변종인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선전이론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하고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래서 진보적인 국가, 정당, 단체, 인사와 국제 연대를 실현한다는 규정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전형적 표현이다. 그래서 이러한 진보당의 강령으로 볼 때는 민중주권, 국제공산주의 운동을 규정하고 있어서 헌법상 기본원칙인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제1조에서 표방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고 있고 진보당의 목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이 말이죠. 진보당 국회의원이 윤종호, 정혜경, 전동덕 이런 사람들은요, 전 통진당 이석기의 사면 복권을 주도한 인물들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중앙선관위원회는요, 우연정당이 통진당의 대체정당이 진보당의 등록을 거부했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등록을 받아줬으면 이제라도 진보당은 우연정당이 통진당의 대체정당이라는 이유로 등록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가 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무효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제소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이 주의 주장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말이죠. 이 중요한 내용이 이제 하나 나왔는데요. 자, 이 뭐냐. 바로요, 이 정광재, 지금 한동훈 위원장 측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공식 대변했었는데 바로 이틀 전에 내놓고 지금 한동훈 대변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JTBC에 나와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 본인의 뜻을 얘기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제 분석할 때, 이 판단 예측할 때 뭐냐.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이종석, 최상병 사건. 여기에 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 국민적인 법 감정, 요거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최상병 특검법도 이게 뭡니까? 특검을 하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 정광재 대변인의 발언으로 보면은 총선 때 발언한 연장선상의 발언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용사를 덜 자극하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은 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은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결국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시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느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상당한 파장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메시지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출마 선언문을 직접 쓰고 있기 때문에 예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그동안 3번 연속 우리가 총선에서 졌는데,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상이 어려울 정도의 괴멸적 패배를 당했는데, 수도권에서 승리하지 않고는 일당이 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의 체질 개선에 대한 메시지와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철학,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는 큰 메시지가 담기지 않겠는가. 그러면서요, 최상병 특검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은 출마 선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언론이 질문을 할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도 나름의 답변을 할 것이다. 현안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의했을 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내일 1시에는 나경원, 2시에는 한동훈, 3시에는 원희룡 요렇게 릴레이 출마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상으로 보면 중간에 이제 샌드위치 된 것들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으로 또 협봉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요런 이제 이 정치적인 해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처럼 포위가 된 양상이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2시에 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후보 출마 기자회견하는 것은 당연한데 1시간 단위로 잡았다고 해서 그것에 특별히 한동훈 대세론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가 2시에 딱 잡아놓으니까 뭐 이 원희룡하고 나경원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1시간으로 딱딱 잡은 게 아니냐. 이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한동훈 위원장 뭐 쉽게 얘기하면요. 기자회견이 2시부터 시작됐는데 길게 늘어지려고는 이제 3시짜리가 막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샌드위치가 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후보가 샌드위치 구조로 견제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무슨 선거든 경쟁 관계는 명확한 것이 아니냐. 페어 플레이만 된다면 어느 시간에 어떤 진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나름의 플레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원내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자, 이거와 이 원내 이 수석 대표, 예, 그러니까 요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고위원 출마했다 이거죠. 러닝메이트 박정훈 의원도 러닝메이트 출마. 자, 그래서 요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의원이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 함께하는 러닝메이트다. 이렇게 직접적 워딩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이 원내 수석 대변인을 사퇴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사퇴 이후의 정치적 행보는 늦지 않은 시기에 얘기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조만간 출마 소식을 접할 것이다. 그래서 러닝메이트는요. 그동안에 이제 뭐 김경률, 함은경, 뭐 그다음에 이 말하자면 이제 흔히 얘기해서 뭐 진중권 이런 좌파 인사들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그게 이제 여론의 역풍을 지금 맞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철수시키고 진정 우파라고 평가를 받는 박정훈, 장동혁 이런 사람들로 대치가 된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요거는 이제 이 말씀을 요걸로 이제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팬덤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한동훈 팬덤은요, 다른 진영에서는 찾기 어려운 팬덤층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번 선거에서 과연 이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심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한동훈 팬덤 위드 훈이죠. 예, 제일 센 게 위드 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훈이 잼잼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당원 인증샷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위드 훈이 이제 홈페이지에 그게 이제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책임당원 인증 이렇게 해서 쫙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그런데 말이죠. 이게 한 3개월 정도는 당비를 내야만이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위드 훈이가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22일 바로 어제 기준으로 따지면 한 거의 9만 명, 9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그런데 총선 이 전후로는 한 2만 명 내외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4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이재명이가 한 20만, 개딸들이 한 20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이도 이 팬덤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덤이 좀 어마어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준석이는 뭐 한 14만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중학생이 계속해서 이제 응원하는 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화환도 보내고 있어요. 자, 최근에 이제 동훈 삼촌 항상 응원할게요. 이렇게 이제 보내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직접 편지도 써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 한동훈만이 가지고 있는 이 팬들의 특징이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것이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줄까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동훈 팬덤은 개딸들하고는 좀 다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속어라든가 비하 표현 그리고 욕설 같은 거 반말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리고 문자 폭탄이라든가 개인 신상털이도 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가 생각이 다른다는 걸 인정하고 내 생각은 강요하지 말자. 그리고 공인의 이름을 별명이나 별칭으로 이 비하시키지 말자. 이런 수칙을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딸들의 이제 차별화, 즉 품격 있는 팬덤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심기우진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아이 대학교 교수인데 제 방송에서 종종 이제 인터뷰를 해온 분이죠. 이분도 이 심기우진 교수도 73년생 한동훈 이 책에서 팬덤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인의 의견을. 팬덤에 기대는 정치가 정치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현대 정치, 미래 정치에서 팬덤은 정치적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 됐으면 간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점차 정치적인 고관여층이 줄어드는 현실 정치 환경에서 팬덤의 영향력은 오히려 필수적이다. 이렇게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팬덤 정치가 과연 이 앞으로 선거에 어떤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이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우이드훈이 한동훈 삼촌께 오늘 하루도 중3 안무개 올림 이런 제목으로 올라온 글 최근에 이제 올라왔죠. 이게 지난 10 그러니까 이제 이 9일 날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훈 삼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삼촌 또 혼자 힘들어하시는 것 아니죠? 밥은 잘 챙겨주셨죠?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물으면서 친근감을 과시하고 이 한동훈의 출마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팬덤이 이제 언론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더군다나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일각에서 친윤들이 한동훈 견제 차원에서 이 절대 과반을 못 넘게 해가지고 2차 결선 투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나경원 그 지원론이 나왔는데 나경원은 뭐 나는 친윤도 비윤도 뭐도 아니다. 뭐 이런 친도 반도 나는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친윤들이 이제 원희룡 쪽을 민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나오게 하고 2차로 간 다음에 거기서 뒤집는다. 이게 이제 친윤들의 시나리오로 되어 있는데 요 팬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이가 이제 윤 대통령한테 전언했지만은 뭐 그 진정성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게 전반적인 그 지금 흐름이고 해석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9일 날 전화했는데 23일 날 출마하잖아요. 그러니까 4일을 남겨놓고 했다. 지금 60일이 지났는데 70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진정성 인정받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덤들이 그 갭을 그 핸디캡을 벗어나기 위한 차원에서 저는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친윤들의 이런 견제 방안에 과연 어느 정도나 맞받아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지 영향을 갖게 될지가 우리가 봐야 할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요.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고 오찬 마친 후에 또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